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라디오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다들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외에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등 교육에 상당한 열을 올리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남들과는 다른 교육 철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다르다고 하면 다들 엄청나게 시켰구나 싶으셨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다들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배우고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주위 친구들은 구구단까지 다 외우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들과는 좀 달랐죠.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 어린 시절에 무지 아닌 무지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공부에 지쳤을 무렵에 저는 열심히 뛰면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은 어린 저에게 항상 말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네가 모자라다 말해도 신경 쓰지 마라. 공부는 어른이 되더라도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에선 조금 모자랄 수 있지. 그렇다고 네 앞으로의 꿈까지 버린 건 아니잖니? 그러니 넌 항상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지내렴. 어린 저에겐 너무 어려운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었지만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느끼고 있었어요. 어렸던 제가 보더라도 주변 친구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부모님은 조금 별난 사람에 속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저는 거의 매일을 놀이터에서 살았는데 어린 저는 놀면서 자주 다치곤 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나는 일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저 울면서 집에 온 저를 지그시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소리는 하지 않으셨죠. 보통은 아이를 걱정하면서 그러게 왜 그렇게 뛰어놀았니? 내가 조심히 다니래도 등 잔소리는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저 울면서도 훅을 툴툴 털면서 일어나는 저를 보고만 있었죠. 잘못하면 어린 제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부모님의 철학을 듣고 자랐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제게 공부로 별다른 터치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네가 알아서 잘 준비했겠지 하면서 저를 믿어주셨죠. 그리고 수능을 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끝난 셈이라며 대학 걱정조차 제 결정에 맡기셨어요. 솔직히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수능 점수는 상당히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보니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내 점수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꿈도 미래도 없이 그저 점수에 맞춰서 간 학교에서 의욕을 가질 일은 전무했죠. 그 무렵이었어요. 대학교에서는 내 삶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아빠는 본인이 오래도록 준비한 사업을 알아보겠다며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모든 준비는 가족과 다 이야기가 된 상태였어요. 아빠가 해외에 나간 이유는 오래전 있었던 인연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신혼 때 옆집에서 끝까지 서로 이웃을 하자며 지낼 만큼 끈끈한 정을 가진 친구분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 친구분과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아픈 가정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의 신혼 때 일이라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삼촌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삼촌의 기일이 되면 매년 꼬박꼬박 찾아갈 정도의 사이였죠. 그분의 자녀는 물론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그 삼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했대요. 얼마나 아픈 가정사이기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저나 그 삼촌의 자녀들이나 모두 삼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아빠는 떠나기 전에 제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당시 제가 진로 걱정에 갈팡질팡할 때라 그런 것 같아요. 딸, 요즘 네가 하는 일에 신념이 없지? 걱정하지 마. 아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란 건 없어. 모두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면 아이, 세상에 누가 굳은 일을 맡아서 하겠니?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지. 내 말은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것저것 해보라는 거야. 대학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인생은 길다. 그저 친구들이 대학 가고 친구들이 회사 나간다고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그건 정답이 아니야.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 게다가 지금 아빠는 이 나이에도 꿈을 이루겠다고 해외로 나가잖니. 그러니 너도 하고 싶은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네 신념을 믿고 나아가렴. 처음에 아빠의 조언을 들었을 때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리 저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고 저를 믿어준다지만 하나의 길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이 끝나고 저는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그냥 재미도 없는 일을 할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자 싶었죠. 그러면서 그때 아빠의 조언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한 기업에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빠가 해준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아빠가 남겼던 조언 덕분에 내가 가진 장점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런 제 장점을 잘 봐주었기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혹소리가 나올 뻔한 입을 막고 속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면접을 볼 때 대표님이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저와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젊은 대표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 본 대표님은 저와 거의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일을 하는 저와는 다르게 한 기업을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꿈을 꾸고 살았을까? 저렇게 나와 비슷한 나이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대표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때까지 내 마음속 1순위라 생각했던 부모님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더욱 이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과 외근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제 입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왜 비서님을 채용했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비슷한 나이라서 쉽게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리 유교 사상이 있는 한국이라지만 공과 사는 구분하자 싶었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비서님이 적은 어릴 적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통 그렇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이란 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비서님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평범하게 식사하면서 하는 이야기에 저는 순간 목이 콱 막혔죠. 갑작스럽게 들어온 대표님의 말에 잠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당황했거든요. 그러나 제 당황스러운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이 대표님은 다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이 외국에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죠? 아마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과 다리를 놔줄 수 있나요? 저도 아직 어려서 새로운 사업은 항상 두렵거든요. 저는 대표님의 말이 가벼운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왜 한국에서는 밥 한 끼 합시다. 종종 인사나 하고 지내요 등이 그 인사잖아요. 대표님이 이날 한 말도 그냥 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대표님은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났던 겁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에 너무 당혹스러웠거든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제게 말을 전한 며칠 뒤에 해외에 나가 계신 부모님 댁에 짐까지 풀었다는 거예요. 제게 전화 온 수화기 너머에 엄마 아빠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호호 웃는 소리로 가득했죠. 예, 너희 회사 대표님이라는 사람 너무 사람이 좋더라. 역시 아빠 말씀 새겨 듣길 잘했지? 사실 엄마가 너 대학교 자퇴하고 일한다고 했을 때는 잠깐 말리고 싶었거든. 그런 날 말렸던 게 바로 네 아빠란다. 만약 그때 너희 아빠가 날 말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대표님이랑 한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없었겠구나. 사람이 정말 인성이 되어 있어. 그런 엄마의 말 뒤로는 아빠와 대표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절대 대표님한테 무례한 행동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래 보여도 내 직속 상사이자 한 회사의 대표라고. 상황 보니까 지금 한잔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옆에서 좀 말려줘. 절대 사고 치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은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대표님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사람이 너무 좋다며 다음과 같은 말로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아우,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너희 대표님 같은 사람이 좋다? 이런 사위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딸을 넘길 수 있지. 물론 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다. 선택의 몫은 다 네 것이니까 말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네 대표님도 약간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희 아빠랑 대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튼 엄마 생각은 그렇다고. 그리고 대표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부턴 내 눈엔 대표님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부모님 댁에 머물 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많은 미담을 듣게 되었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는 성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대표님과는 공과 사로 나누어서 생각하던 부분들이 이 일 이후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 둘의 마음은 깊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대표님과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약속하고 싶었어요. 이 남자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남자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남자는 절대 놓치기 싫었죠. 그런데 점점 깊어만 가는 우리 둘의 마음과는 다르게 대표님은 상견례를 계속 미루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라, 그저 내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남편이 상견례를 피하려고 하는구나 싶은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확인한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마음이 결혼까지 확신이 서질 않는 건가 싶어서 한동안 시무룩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본인도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이런 냉전 아닌 냉전이 계속되자 대표님은 힘겹게 입을 떼서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지?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지. 나도 그래.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당신한테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표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저는 가만히 그런 대표님이 마음을 다 잡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기는 것도 당신한테 실례지. 사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물론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모자라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 욕심이 당신을 상처 입히게 될까 걱정이 돼서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 우리 어머니는 나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거든. 내가 미안해. 그래도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입을 닫는 바람에 서로 마음에 짐만 생겼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털어놔서 속은 시원하네. 내 시모될 사람이 저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조금 상처를 받긴 했지만 어렵게 입을 열어준 예비 남편이 될 대표님에게 저는 그저 고마웠어요. 이제라도 제게 털어놓아 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워낙 힘든 일이 많았던 분이라 그런지 우리 사이를 쉽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처음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편의 말의 의미를 안 날은 제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남편과 제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지 항상 임신을 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었기에 나를 잡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상견례를 하고 나를 잡자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상견례장에 찾아온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팔까지 걷어붙이고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년이 우리 아들 꼬신년이냐? 네가 뭐라도 돼?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 애만 가지면 장땡인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애 하나 가지고 결혼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이 어딨나? 내가 이 결혼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것 같나? 절대 아니지. 불행했던 것은 그 자리에 내 편이 되어줄 남편이 도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은 해외에서 오시느라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온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의 자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지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쯤 했으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게 막말을 하고도 화가 식지 않는다는 듯 다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꽃뱀 아니니? 아니면 꼬리 9 달린 여우든지 우리 아들한테 빌붙으려고 네 뱃속에 그것도 노리고 만든 거 아니냐? 내 아들은 순진해서 넘어갔을지 몰라도 난 아니다. 왕년에 나도 한따까리 했던 사람이라 이거야. 내 당장 네 배에 있는 거 그거 지우고 네가 숨긴 꼬리도 싹 밝혀내서 잘라버려야겠다.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제가 남편에게 꼬리친 여운이 아이를 없애느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나 있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신무라는 생각으로 제 성격을 죽이고 남편과 부모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이 바짝 타오르던 저는 침을 삼키며 목을 축였고 시어머니도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니 목이 아픈지 물 한 잔을 꿀떡꿀떡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젠 남편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천재인지 알고 만나니?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보였는데 그걸 내가 발견하곤 이렇게 잘 키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고 해서 내 자식이 네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말아라. 그리고 너도 지금 다니는 회사니 알겠지. 그 회사 매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든? 넌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우리 애는 너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애초에 얼마나 세상을 안일하게 생각했으면 그따위 비서나 하고 있니? 들어보니 최근에는 신사업도 한다면서? 이런 내 아들과 비교해서 넌 뭐가 잘났니? 내 앞에서 한번 설명해 봐라. 입에 풀칠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아이 뭐 애 가진 게 대수니? 권력이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과 연을 맺겠다는 약속을 나누는 자리인데 남편을 마치 비싼 제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니 이게 무슨 심보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앞에서 남편의 이력을 줄줄 읊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에 잠겨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자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다시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뭔가 준비해 왔는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갑자기 그걸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 그래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귀 파고 똑똑히 들어라. 외제차 2대, 명품 가방, 친척들까지 합쳐서 총 12개. 혼수는 내가 고른 제품으로만 채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너희 결혼하고 나면 큰 데로 갈 예정이다. 네가 돈 좀 보태라. 대표 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겠니? 다른 대표 사모님들도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나뿐인 내 아들 지금까지 잘 키워줬으면 그 값도 나한테 쳐줘야지. 아주 기고만장한 자세로 이런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본인 말로는 많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이 정도라면서 말하는 태도가 아주 웃겼는데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에는 마치 제가 남편 등에 빨대 꽂으러 온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서 꾹 참았지만 하나 걱정이 되기는 시작했어요. 저런 시어머니야 결혼하고 나서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만 버티면 되지만 정작 이날을 위해서 12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도착할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죠. 지금은 늦어서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까 심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가만히 지켜볼 사람들이 아니기에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상견례장의 문이 열리더니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문 뒤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부모님이 보였는데 방금까지 큰 소리를 치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던 건 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치고 왔을 때도 저런 미소를 보이면서 지켜봐준 부모님이었기에 듣지는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보면서 절로 안도감도 들었고요. 속으로 괜찮구나, 아무 일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 부모님 뒤에는 남편까지 서서 들어오는데 저는 3명의 표정을 보고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그렇다고 쳐도 남편은 왜 이리 늦었나 싶었거든요. 분명 어제만 해도 제게 상견례 때 보자며 웃으며 헤어졌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죠. 남편이라면 응당 자기 부모와 함께 와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일이라도 보고 따로 도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본인 부모님이 아닌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는 표정을 보이니 의아함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저는 엄마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 그동안 잘 지냈나 봐. 당신 자식들은 부모 없이 그 고생을 하면서 자랐는데 엄이라는 인간은 아주 등 따시고 편하게 지냈어. 안 그래, 여보? 엄마의 말에 아빠도 얼굴에 비웃음을 그리면서 답했죠. 그러게요. 당신 말대로 사람이 참 정도 없나 봐. 무슨 나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나라면 창피해서 저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했을 텐데. 얘봐, 뭐라도 말 좀 해보시죠. 저는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옆에 딱 서서 저를 지키는 듯이
제 뒤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그저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창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면서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그때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간 아빠가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재수 씨? 여기서 보니 반가운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참나, 그때 그렇게 가놓고서 이런 식으로 잘 살고 계셨네요. 그놈은 자기 아내가 하루아침에 도망을 갔다고 한동안, 아니지, 몇 년을 페임처럼 살다가 갔는데 그마저도 편히 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계셨네. 자기랑 피로 맺은 자식들이랑도 연락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요? 하늘 아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이 모두 없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꿈도 크시네요. 그리고 대표 아들만 자식으로 치는 모양이죠.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때도 내 친구 돈을 홀랑 가지고 가시더니 참 무섭네요,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아빠를 보는 건 내 인생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과거에 더 놀랐죠. 아빠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모르니 저는 그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이어진 아빠의 말에 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당신이란 사람 정말 뻔뻔하다. 당시에 그렇게 내 친구를 괴롭히고 갔으면 심보라도 좋게 먹든지.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가 놓고 나간 자식들은 본 적도 많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놔두고 간 자식들이 어떻게 사나 적어도 한 번은 찾아와서 지켜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응당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그저 싸지른다고 애들이 다 잘 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 자식은 엄청 오냐오냐 길러니? 내가 듣자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겠지. 사랑이 있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했으니까. 돌아가신 사돈은 나이 많고 돈 많고 일찍 죽을 것 같아서 선택했나? 내 친구라는 놈은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꿈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게 한심해 보였고, 그리고 친구가 망하자마자 남은 돈을 가지고 홀라당 도망을 가. 도대체 당신이라는 인간은. 정리되지 않은 아빠의 말에도 저는 얼마나 아빠가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친구가 바로 시어머니의 전 남편이었구나 알게 되었죠. 당시 삼촌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인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말처럼 인성이 모자란 사람이더군요. 삼촌의 사업이 망하자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모든 식구를 다 버리고 곧장 짐을 싸서 도망을 갔다고.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찾아다닌 시간만 해도 1년이야. 그놈이 당신이 도망가고 난 뒤에 어떻게 지냈는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나? 내 친구지만 그렇게 불쌍할 수 없었어. 당신이 돈이라는 돈은 다 들고 나가고 자기 밑에 젖먹이 아이들이 있고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망했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아 앞으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 자식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은 있나? 하루아침에 아빠도 엄마도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그 심정을 말이야. 그 불쌍한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죽고 나서도 당신을 기다렸어.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그래도 자신들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은 내 생각을 빗나가질 않는군.
저와 함께 지냈던 삼촌의 자식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촌이 가진 빚은 부모의 도움으로 상속 포기로 사라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정말로 힘든 생활을 보내어야 했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기에 그 친구들에게 큰 도움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했던 건 우리 부모님이었고요. 그런데 그 원흉이 다 시어머니였다니. 저도 아빠가 말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으니까요. 그러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거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을 찾지 않은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내 앞에 시어머니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빠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도 엄마라고. 그 애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다. 그래도 희망을 잃진 않았어. 모든 부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애들도 지쳤는지 이젠 엄마를 잊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면서 자기들이 살던 집을 판 돈까지 넘겨주고 갔어. 그 애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상상이나 가나? 사람이라면 그 뚫린 입으로 말이라도 해봐. 시어머니는 영악스럽게도 자식 중에서도 제일 잘된 남편하고만 교류를 해왔고, 이제서야 엄마라는 프레임을 쓰고 가짜는 엄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아까까지는 신나게 콧대를 세우면서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는 지금은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인 채 가만히 있더군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입을 꾹 닫고 말이죠.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이젠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랬죠.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당신이란 사람은 이전 남편의 난폭적인 행동에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의 아버지를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몇 명이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한 아버지의 뒤통수를, 자기 자식인 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남편도 여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알진 못했는지 아빠의 입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진실에 화가 많이 난 듯 보이더군요. 화를 참으려고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도 절대 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육 방침에 지금까지 따라왔어. 당신이 내 엄마랍시고 회사 프로젝트에 사용할 돈을 함부로 썼을 때도 그냥 넘어갔지. 그리고 엄마가 나를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우리를 두고 도망갔구나 싶어 엄마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해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거 기억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살았을 때도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폭력 때문에 도망쳤다면서 어렸을 때 나한테 똑같이 체벌하셨잖아요. 그것도 가혹할 정도로.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침에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돌리고 말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한 상처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이기에 어머니라 생각했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더라도 그저 웃고 넘겼는데, 내게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힘든 일을 보냈기에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믿었던 자신의 엄마가 이 말을 하는 현재도 자신이 보이는 진심을 배신한 모습으로 보였으니 오죽할까요? 그런 남편은 상처 입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요. 지금 우리 회사 당신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들어.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 뜯어먹을 생각 좀 그만하고 꺼져.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저 회사의 대표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제 앞에선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있어도 그저 굳굳이 버티고 살았던 남편이 오늘에서야 폭발하고 만 거죠. 그런 남편을 달래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아빠는 슬픈 표정을 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남편은 그런 아빠의 행동에 지금까지의 울분을 다 토해내겠다는 듯이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의 옆에 있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저번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 알아봤대요. 저야 돌아가신 이웃집 삼촌의 애들은 모르고 있었기에 대표님이자 남편이 삼촌의 아들이었다는 걸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 또한 외국에 나가 계시면서 저희 남편과는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입사한 회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도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서로 반가움을 금치 못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남편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고 많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우리 아빠였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와 교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고 말이죠. 하여튼 남편과 부모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된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다른 부모와 차이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지,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거란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아무튼 엄마는 이날 이후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네 남편 될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네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그 사람이란 걸 알았단다. 그리고 아빠랑 이야기했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우리 대에서 있던 일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말자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까지 열심히 증거랑 모은다고. 너희 아빠랑 나랑 네 남편이랑 참 힘들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구나. 우리 그 인간이 너한테 하는 말 다 들었다. 주눅들 거 없어. 정작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인간이 누군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무튼 상견례 날의 마무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부모님의 공격을 받고 쥐구멍을 찾듯이 두리번대다가 이내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골랐는지 다 같이 나가려는 찰나에 제 발 앞까지 기어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게 한 말이 모두 시험하려고 했던 말이라며 다 거짓말이었다고 용서해달라면서 울더군요.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그래도 어른이라는 생각에 뿌리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더니 말했어요. 세상에 참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일단 죽은 내 친구도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게 사는 당신 피부치들도 그렇고, 지금은 여기 당신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준 우리 사위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모든 진실을 모르고 눈을 감은 우리 사돈도 그렇고, 정말 당신이 털끝만큼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모두의 인생에서 빠지세요. 그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원하는 돈은 용서라는 말로 사용될 수 없어요. 돈은 사람의 상처를 지워주지 못하니까요. 엄마의 말이 아마 결정타였지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에 힘이 풀렸는지 제 발을 잡던 손을 스르륵 놓았거든요. 그런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은 차갑기 그지 없었어요. 남편은 과감하게 제 손을 잡고 우리 부모님을 챙겨서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여튼 결혼 전부터 큰 소리 나던 우리의 관계는 이후 순탄하게 나아갔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말해주더군요.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들었을 때만 해도 전부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았어. 어렸던 내게 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 절대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당연한 믿음이었어.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항상 그런 존재잖아. 그런데 그때 상견례장 밖에서 당신한테 하는 소리를 듣곤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잘 되라고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평소에 나한테 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신에게 표독스럽게 그지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니 이게 진정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 그래서 결단이 섰던 것 같아. 당신 부모님은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봐 주었지. 내겐 참 은인이면서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셔.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좋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줘서.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살짝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자상하고 마음 여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독스러운 사람 밑에서 참아가며 살았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어머님 편을 들었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했을 거야. 비단 내 뱃속의 아이 때문만은 아니야.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 인격이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선택에 그저 책임을 질 뿐이었지. 그날 어머님 말에 나도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만큼은 아니란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은 건 모두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자는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고. 왜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만 믿는다고 하잖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니 남편도 함께 웃어주더군요. 지금은 뱃속의 아이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전과 같은 생활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시모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결혼식까지는 참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연락이 오는데 그것도 시모가 일방적으로 하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줬던 생활비 용돈 다 끊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도 현 남편분이랑 살고 있고 그분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걸로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본인 부모님이니 매사 냉정하게 대할 순 없는 모양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걸 원치는 않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결혼식까지도 조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물론 제게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뱃속 아이와 마음 편히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요. 후에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있어요. 저와 남편 모두 말이죠. 친정 부모님도 손주 볼 생각이 아주 들떠 있는 상태예요. 시작이 힘들었을 뿐 지금까지는 뭐든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죠. 남편의 사업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번창하는 중입니다. 몸이 무겁지만 저도 남편의 옆에서 열심히 보조하고 있고요. 만삭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당탕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결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라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